최근에 이제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북송금 사건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있던 그 사안인데 법원 판단 이후에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예. 이게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보세요? 경우는 드물죠. 드물어요? 보통 예. 영장까지 청구할 때는 다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9개월 만에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행태는 보통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아. 일단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를 했으니까 예. 그 사건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다가 유리한 결론이 나오면 자신을 얻어서 기소를 하고 네.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발을 빼려는 그런 눈치 보기 행태였겠죠. 아하. 그러니까 검찰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소할 때도 자신이 없었는데 기소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문건도 드러나고 그렇죠. 회유 협박 그 의혹도 드러났고 네. 심지어는 그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라는 인물에게 딸에게 집까지 사줘가면서 네. 진술 변경을 그 유도했다는 네. 검찰에 협조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까지 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기소를 했다는 것은 네. 1심 판결에서 아. 1심 판사님이 너무 예. 검찰 그 편향적인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음. 그 자신감을 주어졌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단했던 그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 건 기소당한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이 건도 1심 이제 판사로서 역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결과가 이화영 전 부지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나 이런 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다 당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쪽의 얘기만 다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 논리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유죄 판결로 1심은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그 담당 판사 본인이 네.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겠죠. 내가 이 재판을 맡아서는 네.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겠죠. 아, 오히려. 그리고 거기가 회피하지 않으면은 네. 기피 신청을 해야 맞는 것이겠죠. 기피 신청이요. 예,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그 내부 그것은 기피나 회피는 내부에서 재배당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사건에 대한 이송 신청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송 신청이요. 예, 다른 법원으로? 나중에 그 사건 이제 변호인들이 선임되면 네. 변호인들이 결정을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저걸 이송을 신청해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미 세 개의 재판부를 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그렇죠.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수원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받으란 얘기는 야당 대표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겠다. 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송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맞는 것이고 법원이 그리고 기존의 재판부에 합해서 재판 출석 일수를 줄여주는 게 맞는 거겠죠. 원래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는 네.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따로 과거에 뭐 재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따로 하고 아.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를 따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 합의부 사건이든 병합 사건이든 네. 지방에서 저지른 범죄든 서울에서 저지른 사건이든 다 병합해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 그게 신속성, 효율성, 네.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재배당을 논의하기 전에 네. 서울로 이송해 주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법원에서는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지난해 영장 청구할 때 검찰이 수원에 있는 거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같이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시 또 가져갔다가 묵혀놨다가 이번에 기소하고 검찰의 행태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좀 철저하게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가지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돼 왔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새로운 재판부 맡아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송신 신청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니 이렇게 재판을 많이 받아? 뭐가 있으니까 재판을 많이 받겠지.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 민주당은 좀 어떻게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정자동 사건을 이제 집권 3년째인데 네. 정자동 사건을 이제 또 다시 착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카드 사건 뭐 수사팀 또 보강해서 네. 또 진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하. 뭐 들리는 소문에 하면 무슨 세탁소까지 찾아가면서 무슨 옷을 맡겼는지까지 다 찾으면서 예. 뒤쫓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 검찰이 지금이라도 네. 정말 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네. 그걸 아마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이런 그 불법적인 그 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네. 또 필요할 때는 탄핵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 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하.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견제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는데 하나의 방안으로서, 예, 언급이 되는 것이고 네. 정말 문제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뭐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사안을 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의결을 네. 해본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검찰 권력을 그럴 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예, 필요하면 또 국정조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네. 그 검찰의 이왕 그 뭔가 조작적인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위증교사 사건에 예, 대해서요. 그 어제 그 공개를 했던 네. 녹취록,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참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내용 그래요? 중에 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김모 씨 증인에게 네. 그 전화로 증언에 좀 나서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보면 김인땡이라는 분 네.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예, 그 사람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묻는 내용이 나오고 예. 이 얘기를 듣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김인땡이라는 이 분은 네. 백현동 사건의 아하. 브로커로서 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간업자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소가 돼 있는 돼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공범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같은 시기의 일인데 공범이려면은 당연히 서로 자주 만나고 그렇죠. 연락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야 할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인땡 씨의 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하는 그 사람의 인적 그 근황을 몰라가지고 그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것은 백현동 사건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검찰은 이걸 감췄습니다. 아하. 이재명 대표와 예. 변호사인 저에게 위증교사 사건을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가리고 다른 부분만 줬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백현동 사건 수사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봐.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도 기소하고 싶고 위증교사 예. 사건도 기소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기소를 하려고 이 내용을 이 부분을 감추고 이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황당하네요. 만약에 그 일반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저 인간도 아니라고 저 더티 플레이어는 저 인간은 상종도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지금 검찰이 벌입니다. 아니 이 녹취록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걸 들어보면 네. 백현동의 그것도 풀리네요. 그 사건도 예.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줄 겁니다.
참 저희가 미처 알 수 없었던 그 상황까지 이번에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좀 좋은 시간이다는 생각도 들고, 의원님께서 자주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언론 통해서, 일반 언론 통해서는 이런 게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예.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은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실이 뭐고 검찰의 문제점이 뭔지, 검찰 수사에 정말 잘못된 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법사위 활동도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안,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박균택 의원이 또 앞장서 가지고 이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댓글창에서도 이거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균택 의원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고,